네,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국제수지의 개념에 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올렸습니다. 경상수지란 무엇인가, 그리고 자본수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본 유출에 관한 오해, 이 주제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자본 유출이 많으면 달러가 빠져나가서 바닥이 난다. 우리나라에는 달러가 바닥이 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죠? 네. 이런 것들이 잘못된 인식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논지의 부각을 위해서 단순화 가정을 했죠. 그 단순화 가정에서 경상수지는 수출수지하고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출 빼기 X 마이너스 수입 M입니다. 또 자본수지는 자본 유입 CI 마이너스 자본 유출 CO입니다. 뭐 이거는 단순화 가정이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네. 다음에 이제 외환 공급은 누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 서비스 수출로부터의 달러 매도 공급, 그 크기를 X, 그 크기는 X죠. 더하기 자본 유입으로부터의 달러 매도 공급, 그 크기는 캐피탈 인플로우 CI죠. 이렇게 해서 외환 공급은 수출 X 더하기 자본 유입 크기가 이렇게 되죠. 외환 공급의 크기는 S는 X 더하기 CI입니다. 다음 외환 수요는 상품 서비스 수입을 위한 달러 매수 수요, 그 크기는 수입하고 같죠. 임포트 M이죠. 더하기 자본 유출을 위한 달러 매수 수요, 캐피탈 아웃플로우 CO, 이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환 수요는 수입 M 더하기 자본 유출 CO, 그 외환 수요의 크기는 이렇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자, 자본 유출에 관한 오해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좀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일인데요. 경제학계 혹은 경제계에서 영향력이나 권한이 있는 그 국내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잘못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그 저술이나 발언 당시 기준으로 서울대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의 유명한 교수님, 또 외환정책 주무부처, 요즘 같으면 이제 기획재정부가 외환정책 주무부처죠. 그런 기획재정부의 장관 자리에 계신 분, 한국은행 총재, 중앙은행 총재죠, 중앙은행 장이죠. 그 주요 언론사의 칼럼니스트, 이런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사례가 간간히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식견이 그렇게 없을까?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자, 잘못된 인식, 대략적 예시하면 이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본 유입이 자본 유출보다 많은 경우에는 자본 유입 들어오는 거죠. 자본이 들어오는 거죠. 자본 유입이 자본 유출보다 많아. 나가는 것보다 많아. 많으면 자본 유입이 더 많으니까 해당 순유입분만큼 달러화가 그 나라에 쌓인다. 반대로 자본 유출이 나가는 자본의 양이 들어오는 자본의 양, 자본 유입보다 많은 경우에는 많이 나가니까 해당 순유출분만큼 달러가 그 나라에서 축난다. 동이 난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최이모 교수, 당시 최이모 교수의 경제학 원론서 그 저서를 보게 되니까 이런 대목이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교보문고 가서 이렇게 책을 넘기다가 이 대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앞뒤를 살펴보면서 설마 이렇게 저술을 할 수 있을까? 그 앞뒤 맥락을 다 봐도 이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제가 별도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이해하실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인식을 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인식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지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약간 올렸다. 혹은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낮춰서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이렇게 높아졌다 그러면 같은 조건이라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유리합니까? 같은 조건이라면.
채권 투자자 입장에선 이자 많이 준 데가 좋죠.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채권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에서 투자금을 빼내서 미국에 투자를 할 것이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달러화가, 그러니까 외국인 채권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채권 팔고 그 달러화로 바꿔갖고 달러화 들고 나가니까 미국으로 나가겠죠. 미국 나가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달러화가 썰물처럼 유출되면서 그러면 국내에 존재하는 달러화가 크게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맞는 것 같죠? 네. 다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 많을 때는 4조 달러까지 갔고요. 한 3조 달러를 아마 넘을 겁니다, 현재. 근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그 유명한 경제학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한 걸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3조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3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많은 것 같아 보여도 중국의 인구가 14억이 넘는다 그러죠. 그럼 14억 인구 중에 한 3억 정도만, 3억 명이 1인당 많이도 아니고 만 달러. 한국 돈으로 말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약간 넘는 금액이겠죠. 1,100만 원 정도겠죠. 지금 환율로는. 1,100만 원, 1,200만 원 정도. 그 14억 중국인 중 3억 명 정도가 1인당 1만 달러씩만 해외로 가지고 나가면 졸지에 3조 달러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자본 유출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외환보유는 금방 거덜난다. 이제 이런 인식들을 하고 계십니다. 맞는 것 같죠? 맞을 것 같죠? 과연 그럴까요? 자,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본 유출입에 관한 진실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본 유입이 자본 유출보다 많으면, 자본 유입, 들어오는 자본의 양이 나가는 자본의 양보다 많으면 달러화가 쌓일 것 같은데, 달러화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환율이 낮아집니다. 달러화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환율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자본 유출이 자본 유입보다 많으면, 나가는 자본의 양이 들어오는 자본의 양보다 많으면, 나가는 게 많으니까 달러화가 축 날 것 같은데 달러화가 축 나는 것이 아니라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갑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보셨습니다. 자, 이 그림 대로입니다. 환율이 그 자본 유입과 자본 유출이 똑같을 때 1,000원이었을 때 자본 유입이 많아지면, 자본 유입 CI죠, 이것. 자본 유입이 많아지면, 자본 유출보다 많아지면 이 붉은 선이, 여기에 있던 붉은 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와 있죠, 이쪽으로.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많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가 환율은 어디에서 결정된다고 그랬죠? 환율은 수출과 수입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아니죠. 외환 공급과 외환 수요가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은 붉은 선. 검정선이 아니고 붉은 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환율이 어디서 결정되죠? 이 지점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환율이. 그러니까 CI가 많아지면 이 그래프에 의해서 환율이 1,000원에서 800원으로 하락을 합니다. 하락하면서 외환 수요와 외환 공급은 일치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자본 유출이 자본 유입보다 많은 경우에는요, 이제 유출이 많습니다. 이게 많으면 이 그래프가, 원래 여기 있던 그래프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확장되죠.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균형점은 환율은 적색성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요. 이 지점에서 결정입니다. 그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외환 공급과 외환 수요는 계속 일치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 그 나라에서 자, 달러가 수출하는 거죠. 들어오는 총액은 자본 유입에 의해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자본 유입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수출도
수출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게 외환 공급이 되는 겁니다. 외환 공급. 두 개를 합친 게. 그 다음에 달러화가 나가는 거. 나가는 총액은 자본 유출에 의해서만 나가는 거 아닙니다. 수입에 의해서 나가죠. 수입에 의해서도. 어쨌거나 나가는 총액은 외환 수요만큼입니다. 달러화가 들어오는 총액은 외환 공급만큼이고요. 들어온 총액이 들어와서 외환시장에 매도 물량으로 나오니까 이 총액이 외환 공급입니다. 또 달러화가 나가는 총액은 이거에서 나가는데 그 나가는 총액만큼 외환 수요로 나타나죠. 그러면 환율은 외환 공급과 외환 수요가 일치하는 선에서 신축적으로 움직여서 이 양자를 일치시켜 주기 때문에 외환 공급과 외환 수요를 이것을 환율의 신축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얘를 항상 반드시 일치시켜 줍니다. 일치시켜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총액하고 들어온 총액하고 나가는 총액이 같아지는 겁니다. 자본 유입이 자본 유입보다 크든 작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본 유입이 많을 때는 달러화가 쌓이는 게 아니라 쌓이잖아요. 환율이 떨어지는 거고요. 자본 유출이 많을 때는 달러화가 축나는 게 아니고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환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달러의 양과 나가는 달러의 양이 일치하는 겁니다. 자본 유입이 크든 작든, 자본 유출이 크든 작든. 아시겠죠? 바로 이겁니다. 자본 유입이 많아지면 환율이 지금 여기서 환율이 떨어지면서 얘를 일치시켜 주거든요. 자본 유입이 크든 작든 어쨌거나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은 일치합니다. 또 반대로 자본 유출이 많습니다. 자본 유출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외환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면서 환율이 올라가죠. 환율이 올라가서 이 붉은 선끼리 계속 일치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더 들어오고 더 나갈 달러가 없어요. 쌓이거나 축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쌓이거나 축나지 않습니다. 네. 그죠? 그림을 잘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달러와 수치 총액은 이것 더하기 이것이 이제 외환 공급의 크기입니다. 또 나가는 총액은 이것 더하기 이건 외환 수요입니다. 환율의 신축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이 양자가 항상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갈 것도 없고 쌓일 것도 없고 축날 것도 없습니다.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금액이 환율에 의해서 일치하기 때문에요. 아시겠죠? 자, 외환 공급과 외환 수요는 환율의 신축적인 변동에 의해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일치돼요. 결국 어떻게 되죠? 달러와 수치 총액, 들어오기 총액과 달러와 지급, 나가기 총액이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달러화가 새롭게 쌓이거나 축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환율이 신축적으로 변동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나라의 외환 당국이나 민간이 달러를 사서 금고에 넣어두는 경우가 있어요. 달러화 사가지고 금고에 막 쟁여놓습니다. 금고에 넣어두기, 이런 걸 하거나, 안 그러면 금고를 열어갖고 금고에 넣어두었던 달러화를 내다가 팝니다. 내다 팔기. 그러니까 금고에 넣어두기, 달러화를 사갖고 금고에 넣어두기라거나 혹은 금고에 넣었던 달러화를 내다 팔기, 이런 거 하지 않는 한, 특별히 이런 일을 하지 않는 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수출 및 자본 유입에 의해 들어오는 달러의 양과 수입 및 자본 유출에 의해 나가는 달러의 양이
환율의 신축적인 변동에 의해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나라의 외환당국이나 민간이 달러화 사서 금고에 넣어두기나 금고에 넣어두었던 달러와 내다 팔기 이런 것을 하지 않는 한 수출 및 자본 유입에 의해 들어온 달러의 양과 수입 및 자본 유출에 의해 나간 달러의 양이 환율의 신축적인 변동에 의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유입이 크든 작든 자본 유출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자본 유출이 자본이 많아지면 달러가 축납니까? 축나요? 축나지 않고 달러화가 축나지 않고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가서 축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본이 막 물밀듯이 들어왔다 그러면 달러화가 물밀듯이 들어왔으니까 달러화가 쌓이는 게 아니고 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크기와 이 크기가 항상 일치합니다. 자, 요컨대 자본 유입이 많아지면 캐피탈 인플로우죠. 자본 유입이 많아지면 환율이 떨어지면서 그 나라의 달러화 수지 총액과 지급 총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또 자본 유출이 많아지면 캐피탈 아웃플로우가 많아지면 환율이 올라가면서 역시 달러화 수지 총액과 지급 총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 그래서 결국 달러화가 쌓이거나 축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정말 세계 많은 경제 학도들이 이렇게 잘못된 교과서들에 의존해서 공부하는 학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적어도 이 책을 본 사람들은 다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 잘못된 거죠.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다음. 자,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인 채권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채권 투자자금 빼가지고 미국에 막 투자하러 나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썰물처럼 나갑니까? 달러화가? 아니죠. 어떻게 되죠?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 환율이 올라갑니다. 달러화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환율이 올라갑니다. 다음, 3조 달러이라는 중국의 외환보유고 이걸 가지고 3억 명이 1인당 $10,000씩 가지고 해외로 막 가지고 나갑니다.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러면 이 외환보유가 다 졸지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외환보유고 거덜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중국 입장에서 본 달러 값이죠. 중국인 입장에서 본 달러 값. 환율. 위안하고 달러화죠. 달러화. 위안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환율이 올라갑니다. 거덜나지 않습니다. 환율이 올라갑니다. 자,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본 유입이 많아지면 환율이 낮아지면서 달러화 수지 총액과 지급 총액이 일치하게 되고 자본 유출이 많아지면 환율이 올라가면서 달러화 수지 총액과 지급 총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달러화가 쌓이거나 축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물론 이런 경우죠. 예. 그러니까 특별히 그렇게 금고에 넣어두기나 금고에 두었던 달러화 내다 팔기 이런 걸 하지 않는 한, 예. 그러니까 경제를 그대로 두게 만들어 뒀을 때는 환율의 신축적인 변동에 의해 들어오는 달러의 양과 나가는 달러의 양이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자본 유출이
많든 적든 달러화가 거덜나거나 쌓이거나 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